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고통받고 슬퍼합니다. 대체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자행할 수 있을까요? 푸틴이 저 미친 전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걸까요? 우리는 지도자 한 명이 엄청난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조직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때 그를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독재자, 권위주의적 리더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권력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문명화되고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수많은 도덕과 윤리가 우리를 제어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원시적인 본능을 고스란히 감추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그 힘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욕구가 남아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신경심리학자이자 승리자의 뇌의 저자인 이안 로버트스는 권력을 쥐면 뇌가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향한 성취의 감정,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그 기분이 마치 마약을 했을 때의 쾌감과 중독성에 버금간다고 말합니다. 그 권력의 규모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인간은 권력의 맛을 보면 그 맛에 취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리 대단한 권력도 대단한 조직도 아닌데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대단한 권력처럼 착각을 하곤 하죠. 마치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골목대장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탄생한 골목대장들을 여러분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런 권위주의적 리더들, 골목대장들은 몇 가지 특성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팔로워들이 어떤 과업으로 어떤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팔로워들이 과업에 대해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감히 나한테 이렇게 도전을 해?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본인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힘들어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별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의 감정에 대해 섬세하게 공감하지 못하고 무작정 징징댄다, 대든다 라는 식으로 일축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위치에 취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자신보다 유능한 사람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아들러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상대방을 낮추고 공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위주의적 리더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열등감이라는 구멍을 권력으로 메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열등감은 자신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 같은 유능한 팔로워를 견딜 수 없게 만들죠. 자기의 결정한 것보다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건너뛰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런 성향의 리더들은 주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손을 거쳐서 진행하려고 하죠. 팔로워에게 자율성을 주고 그들의 의사와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과 그들의 실력을 믿어주는 것 같은 겸손은 불가능합니다.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맘대로 해? 라는 말로 자신이 논의에서의 상위 결정자라는 사실을 확인받고자 하죠. 세 번째는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권위주의적 리더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팔로워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결정한 것일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들이 언제나 옳고 합리적이며 이상적일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을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권위주의적 리더들이 겸허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고생한 팔로워들에게 사과하며 책임지고 그 일을 수습하려 들까요? 아닐걸요. 분명 남 탓을 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갈 겁니다. 김 대리가 그 일만 제대로 처리했어도 일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거 아냐? 라던가 이주임이 이런 리스크를 미리 체크해서 보고만 철저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냐?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권위주의적 리더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팔로워들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과 리더를 위해 충원을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 조언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적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권력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사람, 매사에 자신의 눈치를 보는 사람, 자기에게 잔뜩 쫄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팔로워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점점 더 그 조직에는 그런 팔로워들만 남고 리더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은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떠나게 되겠죠.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서 바짝 엎드리는 성향의 팔로워들만 그 조직에 남게 되고 그들은 그렇게 알아서 권위주의적 리더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분위기는 일종의 코드, 암묵적 규칙으로 굳어가면서 함부로 깰 수 없는 금기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리더에게 되바라지게 이건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가끔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난놈이 그 조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 번 반기를 들고 깨지고 나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튕겨나가거나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 왕국의 성벽은 견고해지는 것이죠. 이런 리더를 만났을 때의 대처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분들의 권력 욕구가 단순하고 적나라하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리더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대처법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 다루듯이 띄워주고 무슨 일이 진행되든 다 그 사람 덕분이라고 치켜 세워주면 의외로 또 헤헤거리면서 좋아합니다. 해결법이 뭔지 몰라서 문제라기보다 그건 비위의 문제죠. 어떻게 해야 골목대장들이 좋아할지는 뻔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행동할 만큼 내 비위가 좋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조직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리더가 될 때도 있고 팔로워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권력에 취해서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서로에게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근본 질문이었습니다.